창원에 위치한 경상남도 도청. 아직 12시도 되지 않았는데 구내식당에 길게 줄을 선 직원들. 500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식당이 순식간에 채워진다. 오늘 점심 메뉴는 국수. 그런데 일반 국수가 아닌 쌀로 만든 국수다. 식판 안 가져옵니까? 포장된 국수는 한 번 삶아서 찬물에 식힌 뒤 콩물만 부어주면 감칠맛 나는 국수 한 그릇으로 뚝딱 변신한다.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맛깔스런 쌀국수가 구내식당에 등장한 것은 지난해 봄부터다. 우리 경남에서도 쌀 재고량이 해마다 많이 남아도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라도 쌀 소비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직접 쌀로 만든 이 국수를 먹어봄으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또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쌀국수를 내놓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쌀로 만든 국수나 자장, 스파게티를 내놓는데 대체로 반응이 좋다. 맛이 쫄깃하고요. 네, 고소한 것 같아요. 밀가루 그 국수를 계속 먹다가 이거 먹어보면은 좀 생소한 느낌이죠. 맛이 있다 없다 하고는 다른데 이만한 먹긴 좋아요. 충남 서산에 있는 우리미당. 경남 도청 직원들이 먹는 쌀국수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생산 과정도 간단하다. 깨끗하게 씻어서 불린 쌀에 물을 부어가며 곱게 간 다음 이 쌀 반죽을 사출하는 기계에 넣어 가닥으로 뽑아내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쌀을 잘 가는 것인데 그래야 식감이 좋아진다. 쌀국수 맛의 두 번째 비결은 일반 쌀이 아니라 고암이라는 가공용 쌀을 원료로 쓴다는 것.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고암이는 아미노산 함량이 일반 쌀보다 10% 정도 높아서 국수 모양이 잘 나온다. 또 수량도 많고 질감이 우수하기 때문에 국수용으로 적합한 품종이다. 쌀은 무조건 남으니까 가공해서 먹어라 이런 정책은 아니고 쌀도 밀가루와 같은 쌀을 만들어내자는 얘기죠. 밀가루와 같은 쌀. 그 밀가루와 같은 쌀은 뭐냐? 밀가루 적성에 맞는 쌀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걸 아무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마침 우리가 그 국내 밀가루와 비슷한 쌀이 고아미와 같은 쌀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뭐 적용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미단에 고아미를 공급하는 경남 고성군의 그루밀 영농조합. 14명의 농민들이 50헥타르의 논에서 고아미를 재배하는데 올해 예상 생산량은 300톤이다. 지난해에는 10헥타르의 논에서 60톤을 생산했는데 쌀국수가 생각보다 잘 팔리면서 올해 재배 면적을 크게 늘렸다. 그루밀 영농조합이 고아미를 재배하는 이유는 판매 걱정을 덜기 위해서다. 가공용 쌀의 경쟁력을 내다보고 용기를 낸 것이다. 쌀이 이제 우리 볼 때는 수매도 어렵고 쌀이 남는다니까 그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그런 주변 여건도 있었지만은 저 생각도 또 판매가 잘 안 돼, 일반산 안 되니까 그 가공할 경우에는 업체와 계약이 되니까 오히려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쌀 소비가 줄면서 쌀값이 한 해가 다르게 떨어지자 판로에 대한 농민들의 고민은 계속 깊어져 왔다. 70년대 1인당 136.4kg이었던 쌀 소비량은 2006년 처음으로 한 가마 이하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72.8kg까지 떨어졌다. 한 사람당 하루에 밥 2그릇도 먹지 않는 셈이다. 쌀 재고량도 지난해 10월 말 현재 138만 톤으로 정부에서 정한 의무 비축량 72만 톤에 비해 2배나 된다.
경기도 김포의 영농 조직인 금쌀연구회. 금쌀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은 그동안 밥맛 좋기로 소문난 코시히카리나 추청을 재배했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더 이상 한 가지 품종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들이 새로 재배하는 품종은 막걸리 주정용으로 쓰이는 안다벼. 최고의 경기미를 생산하던 이들이 품종을 바꾼 것은 역시 판로 때문이었다. 쌀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밥 짓는 쌀만 계속 생산해서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다고 한다. 전까지는 우리는 추청이나 고시까리 뭐 주로 이제 고품질 그런 품종의 밥쌀용으로만 이제 대부분 재배를 했던 건데, 뭐 아무리 좋은 거 생산하면 뭐합니까? 쌀이 안 팔리고 돈이 안 되는데, 일단은 팔릴 수 있는 품종을 좀 재배하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던 가운데 마침 한 막걸리 제조업체가 막걸리용 쌀을 재배할 영농단지를 찾고 있었고, 다른 길을 찾던 이들과 맞아떨어져 연계가 된 것이다. 우리가 살 길을 찾은 거죠. 먼저.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무리 좋고 맛이 있고 뭐 귀한 거라 치더라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근데 우리 경기미가 특히 김포쌀은 여태까지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팔로가 막히거나 뭐 못 팔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국이 다 이 과잉 생산이 되고 또 소비가, 첫째는 생산이 과하다기보다는 소비가 줄은 거죠. 소비가 줄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일년 농사를 좌우하는 품종을 바꾸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안다벼를 거부하는 농민도 있고, 또 안다벼를 재배한다고 해도 일부 면적에서만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안다벼 재배 면적은 47,000평, 18농가가 참여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33농가가 참여해 12만 평을 계약했다.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배 반이나 늘어난 것이다. 20kg 내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는 100평에 오늘 모임에서 회장은 가공용 쌀 재배단지에 안다벼라는 표차를 꼭 달아달라고 신신당부한다. 표찰 제가 다 오늘 가져왔으니까 가실 때 표찰 다 가져가셔가지고 정확하게 번지마다 꽂아주셔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지적도를 가져다. 올해부터는 가공용 쌀을 계약 재배하면 농림부에서 헥타르당 22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데 조만간 실사가 나오는 모양이다. 앞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전제 모든 세 가지를 위하여! 위하여! 회의를 마친 후 오붓한 단합 자리가 마련됐다. 한 잔씩 돌리는 술은 바로 안다벼로 만든 막걸리. 두부에다 김치를 곁들여 먹는 소찬이지만 여럿이 즐기는 데는 막걸리만큼 푸짐한 술이 없다. 더구나 자신들이 직접 수확한 쌀로 만든 술인데다가 쌀값 걱정까지 해결해준 고마운 술이다 보니 보기만 해도 얼큰하게 취하지 않을까. 경기도 가평에 있는 막걸리 제조업체 우리술. 금쌀 연구회에서 생산한 쌀이 가공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막걸리 제조업체는 700개에서 800개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곳은 전국 3번째 안에 들 정도로 큰 회사다. 막걸리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만 4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해에는 미국과 일본, 동남아 등 10여 개 나라에 120만 달러치를 수출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엔 막걸리 원료로 국내산 쌀과 수입쌀을 함께 썼지만 지난해부터는 100% 국내산 쌀만 쓰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바로 막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걸리의 원료는 최소한
우리 이 땅에서 생산되는 걸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100% 국내산 쌀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막걸리는 김포에서 재배한 안다벼로 만든다. 막걸리를 제조하는 데는 대략 15일 정도 걸린다. 먼저 쌀을 씻어서 15시간 이상 불리고 그 다음에는 쪄서 고두밥을 만드는데 더운 여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두밥을 삽으로 퍼내는 일이 여간 고역이 아니다. 그 다음 입국을 제조해서 효모를 넣고 6시간 간격으로 저어주면 거품이 생기면서 끓어오른다. 이것을 밑술이라고 하는데 숙성 과정을 거쳐 찌꺼기를 걸러주면 막걸리가 완성된다. 예로부터 벼농사의 중심지였던 전라북도. 특히 지평선의 고장이라는 김제평야는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다. 김제의 옛 이름인 벽리국, 벽골군도 모두 벼의 고을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수리 시설인 벽골제가 만들어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제는 바로 그 비옥한 땅 때문에 큰 아픔과 시련을 겪어야 했다. 김제 땅의 풍요로운 결실은 일제강점기 철저한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뙤약볕 아래에서 허리 한번 펼 틈 없이 길러낸 곡식을 그대로 강탈당했던 농민들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김제 평야를 배경으로 한 조종래의 소설 아리랑에서 당시 처참했던 우리 농민들의 상황을 조금이나 맞짐작할 뿐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조종래 선생이 김제 내촌 외리를 그 소설 아리랑의 발원지로 삼았던 이유가 바로 쌀 수탈과 연동해서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풍요로워서 서른 땅, 일제 때 이 호남이 겪었던 아픈 말을 함축하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땅을 일구며 땀 흘린 만큼 대가를 거두는 농사일.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는 옛말도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농민들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다. 쌀 소비량이 줄면서 농민들은 또다시 아픔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말 김제시 용지면에 사는 박용환 씨. 박 씨가 경작하는 땅은 소작 농지를 포함해 38,000평, 190마직이나 되는 제법 큰 면적이다. 옛날에는 이 정도면 부농 소리를 들었겠지만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논을 빌려주는 사람이 많아 요즘 이 정도 땅을 경작하는 농민은 흔하다. 그런데 모내기를 하는 사람은 겨우 4명. 박용환 씨와 아내 강다복 씨, 아내의 친정 오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1명 있을 뿐이다. 게다가 강다복 씨의 친정 오빠는 농사를 그만둔 지 30년이나 된 이제는 농사일이 서툰 도시 사람이다. 다 이제 거의 3분의 2가 70대 이상 노령화된 사람들이고 이제 그나마 60대 미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10가 정도 안 돼요 지금 시골에. 그러다 보니까 다
다 본인들이 이제 자기 일 하다 보니까 서로 옛날처럼 가서 같이 해주고 또 같이 와서 하고 이럴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친척들 도움받고 그렇지 않으면 각 1병씩만 드셔. 각 1병? 많이 잡수라 갖고 온 줄 알아? 한숨도 한 병만 먹어야 돼. 아직 한 병 못 먹었어요. 오전 10시가 넘어 차려진 다소 늦은 세참. 항상 푸짐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조촐하다. 사람 대신 농사일을 기계가 도맡으면서 세참 풍경도 달라진 지 오래다. 그러자 그러면 그랬더니 이게 아니고. 그전에는 주위에서 일하거나 뭐 이런 사람도 많아가지고 세참 먹으면 좀 넉넉히 차려와가지고 같이 불러서 먹고 많이 있는 사람도 부르고 막 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와서 다시 막 가져가니까 이제 일꾼들 먹을 것만 한껏 요기할 것만 이렇게 챙겨와서 먹고 그래요. 다들 이렇게 돼버렸어요. 부부를 더 힘겹게 하는 건 이렇게 적은 일손으로 겨우 모내기를 끝내도 수확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수확을 해봐야 팔기도 쉽지 않고 제값받기는 더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해 부부가 190마지기를 지어서 거둔 수확은 40kg들이 벼로 1,500가마. 소득으로 따지면 8,500만 원 정도인데 정작 손에 쥐는 것은 많지가 않다. 땅 임대료 3천만 원, 영농비 2,500만 원을 빼면 순소득은 겨우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거기에 기계 운영비까지 뺀다면 정말 남는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모내기 하는 날 농촌 축제다시피 즐거운 날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쌀값도 싸고 그래서 이게 올해 쌀값이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고민도 되고 뭐 하여튼 걱정 속에 모내기 하고. 우리보다 쌀 소비 문제가 더 심각한 일본. 우리나라의 1인당 쌀 소비량이 72.8kg인데 비해 일본은 59kg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 역시 쌀을 제값받고 팔 수 있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이다. 가공용 쌀 재배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니가타시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키린잔. 1843년에 설립돼 7대째 대를 이어오고 있는 사케 회사다. 연간 1000kg의 사케를 생산하는 이 회사가 쓰는 쌀은 540톤. 인근의 농가 30가구와 계약 재배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 일본의 전통술인 사케를 만드는 쌀은 밥상용 쌀과는 생김새부터가 다르다. 食べるお米と比べると粒が大きい。で粒が大きいことによって、磨いてもですね、中が多く残るということと、あと心拍といって、そこにでんぷんが集中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があることによって私たちはいっぱい磨いて中の良質なでんぷんを使うことができる。でそんなメリットがあるお米が酒米です。 키린잔은 가공용 쌀을 40%에서 많게는 60%까지 깎아서 사케를 만드는데 이곳에서 만든 사케 가운데 제일 비싼 것은 1.8리터의 만엔, 우리 돈으로 13만 원이 넘는다. 쌀이 사케로 가공되면서 몇 배의 부가가치가 생겨나는 것이다.
키린장과 계약을 맺고 사케용 쌀을 재배하는 한 농가.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논에 물을 빼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오자와 씨. 오자와 씨가 경작하는 논은 2만 평 정도다. 이 가운데 50%는 밥상용 쌀을 재배하고 30%는 사케용 쌀, 나머지 20%는 사료용 쌀을 재배한다. 일본은 밥상용 쌀 생산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일정 면적은 가공용이나 사료용을 생산하든지 아니면 놀려야 한다. 하지만 사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쌀을 생산하면 밥상용 쌀을 농협에 넘기는 가격 정도의 전량을 수매해주고 또 사케용은 일반 쌀보다 수확량이 많아 훨씬 이득이다. 酒米の場合は、主食用のコシヒカリよりも、1担部あたりに取れるお米の量が、多いということで、通常の、コシヒカリを生産するよりも、メリットがあるのかなと思って作り始めました。 니가타현의 사케 회사는 모두 94곳. 이 사케 공장에서 원료로 쓰는 쌀은 60kg들이로 연간 40만 가마가 넘는다.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일본 정부는 밥상용 쌀 재배를 정책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농민은 논의 60에서 70% 정도만 밥상용 쌀을 경작할 수 있다. 나머지 논에선 가공용이나 사료용 쌀을 재배하든지 아니면 그냥 놀려야 한다. 니가타시 외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타카치카 씨. 밥상용인 고시히카리를 주로 재배하고 있지만 사케용이나 쌀가루용도 함께 재배한다. (3년) 전에 쌀가루가 유행하자 300kg을 재분했는데 처음엔 친구들한테만 나눠주다가 판매까지 하게 됐다. 인근의 농산물 판매장을 비롯해 서너 곳의 매장에 납품을 하는데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米からできた米粉になっております。で、皆さんの反応はすごくいいです。多い方だと1人1袋買っていかれて、1日3、4個は出ますね. 우연히 시작하게 된 쌀가루 판매는 타카치카 씨에게 의외의 큰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 재분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쌀가루를 만들어 파는 것이 그냥 농협에 출하하는 것보다 20배 이상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今JA の方に、米の粉としてですね、米の粉用の、お米だということで出荷するとですね、今1キロ20円ほどの値段なんですよね。それであれば自分でですね、自分で製粉まで商品になるまで仕上げてですね販売すれば今これ 500g で380円で売ってますので1キロあたりと760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んで。 타카치카 씨 집에서는 모든 요리에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쓴다. 점심시간이 되자 부인 리에 씨가 바빠진다. 점심 요리는 수프 종류인 샤치와 닭튀김인 카라케 그리고 빵이다. 여기에는 모두 쌀가루가 들어간다. 카라케는 쌀가루를 입혀서 튀기고 샤치는 쌀가루와 해산물을 넣어서 만든다. シチューの方は生クリームと牛乳に米粉を置いて煮詰めてとろみをつけます。こちらの方は衣で小麦粉の代わりに米粉を入れて、唐揚げの衣にして揚げたものですね。でこちらの方は小麦粉と米粉を半分半分にして、粉を使って焼いたパンです。
이처럼 일본에서는 농민들이 다양한 쌀 품종을 생산하고 적극적으로 판매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 쌀 판매를 위해 농민들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기도 한다.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 있는 에코라이스. 78명의 농민이 참여해서 만든 영농조합이자 쌀식품 회사다. 이 회사는 다양한 용도의 쌀을 생산한다. 쌀가루를 만들어 케이크나 쌀 과자를 만드는 회사에 팔기도 하고 사케용이나 맥주용 쌀을 생산해 공급하기도 한다. 빵 만드는 회사 미마츠. 이 회사는 5년 전부터 모든 빵에 쌀가루를 최소한 10% 이상 넣어서 만들고 있다. 사용하는 쌀가루는 모두 에코라이스에서 구입한다. 지난해부터는 쌀만 100% 사용한 롤케이크와 슈크림빵을 만들고 있는데 손님들의 반응이 대단히 좋다. 지난해 10월 할인 행사를 가졌는데 한 달에 80만 개의 슈크림이 팔렸다고 한다. 빵을 사기 위한 행렬이 이어져 300m 가까이 줄을 섰다고 하니 대단하다. 이 회사는 에코라이스에서 연간 1000포대 정도의 쌀가루를 구매한다. やっぱりエコライスさんも県内の良い米を集めている会社なので、やっぱりいい素材を使わせていただくっていうことで、エコライスさんの米に限定して今使わせていただいてます。 에코라이스는 또 쌀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였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알레르기 환자나 인공투석 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한분마이. 단백질을 반으로 줄이고 심장 발작의 원인이 되는 칼륨과 인을 제거해서 만든 밥인데 인근 대학의 한 교수와 함께 개발해서 특허까지 가지고 있다. 봉지 속에 든 쌀에 따뜻한 물을 부은 뒤 3분에서 4분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는데 지난 2009년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지원에 나서 일본 방송에까지 나온 상품이다. 今回の東日本大震災でも東北に1万3000人ぐらい透析患者の方が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ね。そういう方がやはり普通の非常食を食べて体調を悪くされている方がたくさんいましたので、この半分米を持っていて非常に喜ばれました。宮城、福島の3県には1万2000人以上の透析患者がいます。 에코라이스는 콩으로 만든 된장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어린이들을 위해 쌀로 된장을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해 동안 3억 2천만 원, 우리 돈으로는 4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이런 성과는 고스란히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돌아간다. 쌀의 변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본에선 쌀을 이용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제품을 만들기도 한다. 자원 재활용 회사인 아그리퓨처. 쌀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다.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깎아낸 뒤 나오는 하얀 알갱이를 플라스틱 원재료와 섞어서 기계에서 반죽하면 된다. 도시락이나 젓가락, 포크, 비닐봉투, 파일 등을 만드는데 제품에 따라 쌀이 최고 70%까지 들어간다. 최근에는 쌀로 플라스틱 의자를 만들어서 니가타현에 있는 축구장에 설치하기도 했다.
생산한 지 오래돼 먹을 수 없는 비축미를 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원 재활용인 셈이다. 100% のプラスチックを使う場合、現在も石油の高騰によりプラスチックの値段というのは変動します。で、今も高値で推移をしています。しかし、食べられなくなったお米、こちらは安価で手に入るということ。で、それを利用することによってプラスチックの値段が非常に安定的に安く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플라스틱 공장인데도 쌀을 원료로 써서인지 마치 방앗간에 온 것처럼 구수한 냄새가 풍긴다. 쌀로 만든 제품은 촉감이 좋아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본에서 쌀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또 농민들도 여러 가지 품종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데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컸다. 니가타현은 지난 2008년도부터 R10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R은 쌀의 영문 표기인 라이스의 첫 글자고 10은 수입 밀가루를 10%만 쌀로 대체하자는 뜻이다. 일본이 한 해 수입하는 밀가루가 500만 톤이니까 50만 톤은 쌀가루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幅広く米粉を普及していくために、例えば学生さんを対象にした、学生の米粉料理コンテスト、あるいは、一般の方を対象とした、米粉の料理教室、こういったことを進めながら、企業さんだけでなくて、消費者、一般の消費者の方からも、米粉を使っていただく、理解を深めていただくと、そういった取り組みを進めています。 또 가공용 쌀의 재배 면적도 넓히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가공용 쌀의 재배 면적은 15% 정도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니가타현의 농업종합연구소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쌀 소비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쌀 소비 촉진 정책을 가장 앞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경상북도다.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쌀국수 회사 미정. 미정은 1990년대 후반부터 쌀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해 2007년도에 100% 쌀로 만든 쌀국수를 완성했다. 지금은 국수는 물론이고 스파게티와 자장면, 쫄면까지 쌀로 만들고 있다. 이 제품들은 경상북도 내 모든 학교에 급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 미정은 교장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시식도 했으며 학교 영양사의 자문도 받았는데 이때 경상북도가 나서서 이런 자리를 적극 주선해 주었다. 우리 업체로서는 양질의 품질을 갖다가 만들어 놔도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경상북도에서 교장, 학부모, 학생, 또 영양사들에게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주선을 경상북도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또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쌀국수에 대해 경상북도가 한 끼당 360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아직은 쌀이 밀가루보다 비싸기 때문에 원가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경상북도가 이처럼 가공용 쌀 생산과 쌀 제품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다. 경상북도는 농도의 이미지는 없지만 사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쌀 재고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 쌀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 가공용 쌀에 눈을 돌린 것이다. 경상북도는 가공용 쌀을 계약 재배하는 농민에게 헥타르당 36만 원을 지원한다. 또 쌀 제품 제조업체가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면 시설비의 50%를 지원해준다. 밥 짓는 쌀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 가공용으로 이제 주문하게 되었고, 그렇다게 되면 그러면은 농업인들은 그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됩니다. 그 기업과 연계하게 되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또 원료 공급을 계약 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쌀 산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이런 지원 정책에 힘입어 경상북도에서는 가공용 쌀 재배 면적과 쌀 제품 제조업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전남 곡성의 미실란이라는 회사도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농민들이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한 경우다. 미실란은 발화 현미와 발화 오색 미숫가루, 발화 오색 떡을 만드는 회사다. 상품은 유명 백화점과 친환경 매장에서 판매하는데 발화 현미는 500g에 7,500원, 발화 오색 미숫가루는 600g에 무려 27,500원에 팔리는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발화 현미는 농약을 쓰지 않은 쌀로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에 적합하고 가공하기 쉬운 삼광벼라는 품종에서 얻는다. 인근 마을의 33 농가가 계약 재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생산된 쌀은 시중가보다 20%에서 30% 정도 비싸게 사들인다. 한마디로 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조그마한 회사 하나가 인근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고향이 구례인 이동현 대표가 곡성군에 회사를 차린 이유는 자치단체의 노력 때문이다. 곡성군이 회사를 차릴 수 있는 폐교와 품종을 연구할 수 있는 시험포 단지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전라북도의 한 자치단체도 지원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한다. 곡성군에서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보다도 좋은 조건에 저희들이 연구하고 공장을 질 수 있는 폐교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품종 연구하는 논을 10년간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조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계약 재배를 추진할 때는 농가에서 참여를 꺼렸다고 한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농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정부도 남아도는 쌀에 대한 대책을 가공용 쌀에서 찾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논 면적은 89만 2천 헥타르. 이 가운데 밥상용 쌀 재배 면적이 96%를 차지한다. 가공용 쌀 재배 단지는 3만 6천 헥타르로 4%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가공용 쌀과 타 작물 재배 면적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2015년에는 논 면적이 82만 7천 헥타르로 지금보다 6만 5천 헥타르가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 밥상용 쌀 재배 단지는 70만 헥타르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반면에 가공용 쌀 재배 면적은 12만 7천 헥타르로 전체 논 면적의 15.3%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가공용 쌀을 계약 재배하는 농가에 헥타르당 220만 원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가공용 쌀은 기본적으로 현재 한 30만 톤 수준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데 2015년까지 60만 톤 정도로 확대를 해서 가공용 쌀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주요 수단으로는 쌀 가격을 가공용 가격에 타산이 맞을 수 있도록 가격을 좀 인하를 해서 소비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도 다양한 품종 개발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미 국수용이나 다이어트용 쌀로 알려진 구암이나 어린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좋은 영안벼, 삼각김밥용인 주안벼, 노화방지용인 흑쌀, 그리고 여러 가지 술 제조에 적합한 쌀 등 농촌진흥청이 개발해놓은 품종은 50여 가지나 된다. 보람찬 같은 경우는 쌀빵용으로 적합하고, 그 다음에 기타 큰 놈벼 같은 경우는 발화염에 적합하고, 뭐 이렇게 기능성 쌀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쌀하고는 좀 특성이 달리 만든 것을 기능성 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대에 맞게 수요자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만들고 있습니다. 두 달 뒤에 다시 만난 박용환 씨. 눈에서 피를 뽑느라 여전히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손바닥만 하던 모는 벌써 허리춤에 닿을 만큼 자랐다. 이틀 전에 피를 뽑았는데 아직도 제법 많은 잡풀들이 논 곳곳에 보인다. 피만 잡을 수 있다면 농사를 다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농민들의 말이 실감난다. 박 씨의 가족은 5명이다. 얼마나 빨래해서 놀아도 그냥 날씨가 부인 강 씨와 3명의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데 대학생이 2명이고 막내는 고등학생이다. 하지만 한 해 3천만 원 정도의 벌이로는 자녀들의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둘째가 대학 1학년을 마치자마자 군대에 입대했다. 부모 마음 안 좋죠. 대학생이라는 게 이제 공부도 하고 또 그 나이에 좀 나이에 맞게 놀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하고 또 거의 억지로 군대 가다시피 가니까 부모 마음 아프죠. 언제쯤이면 애지중지 키운 쌀을 제값받고 출하할 수 있을까? 판매 걱정 없이 열심히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박용환 씨를 포함한 대한민국 농민들의 고민이다. 하얀 쌀밥 한 그릇이면 부러울 곳이 없었던 지난 시절.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쌀은 홀대받는 존재가 됐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농업과 쌀이 우리 식량의 뿌리임은 변함이 없다. 그 뿌리를 계속 단단하게 지켜가려면 새로운 도전과 용기가 필요하다. 밥상용 쌀만 생산하던 농민들도 판로를 찾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막걸리의 본향이라는 전주에서 모든 막걸리를 우리 쌀로 만들고 계약 재배를 통해 농민들은 막걸리에 적합한 품종을 재배하고 이렇게 막걸리뿐만 아니라 쌀국수, 쌀과자까지 쌀은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다. 기업과 농민, 행정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농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쌀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래 웃어봐 행복이 오게 그래 웃어봐 사랑도 내 품에 안기게 저 하늘별처럼 많은 꿈들도 그래